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니어 인생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딸을 시집 보낸 친정엄마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식장은 온통 꿈과 웃음으로 가득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지는 세상 누구보다 눈부셨다. 그리고 행복해 보였다. 그 옆에서 딸을 바라보는 선영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카메라 셔터가 터질 때마다 그 웃음은 더 밝아져야 했다. 그게 엄마니까. 딸의 가장 행복한 날에 엄마는 조용히 그 곁을 지켰다. 하객들이 돌아가고 예식을 모두 마친 뒤 신혼부부는 손을 잡고 차에 올랐다. 수지는 차창 밖으로 얼굴을 내밀어 엄마를 불렀다. 엄마 너무 울지 마요. 나 잘 살게. 선영은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다 손을 천천히 내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가로수도 엘리베이터의 움직임도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까지 낯설게 느껴졌다. 세상이 너무 고요했다. 문을 열자 익숙한 집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딸아이가 쓰던 방. 반듯하게 정리된 화장대, 반쯤 비어있는 옷장. 그 앞에 서 있던 선영은 천천히 딸의 침대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을 먹을 시간이었는데 배도 고프지 않았다. 냉장고에는 반찬이 있었지만 꺼낼 마음은 나지 않았다. 밥을 짓는 것도 귀찮아져 컵라면이나 하나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컵라면에 물을 부었다. 식탁 위에 놓인 건 컵라면과 젓가락. 조용한 집 안에서 라면 김이 피어오르자 그제야 선영은 자신이 온전히 혼자가 되었음을 알아차렸다. TV를 켰지만 무슨 프로그램인지 알아보지도 못했다. 소리만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웃는 사람들의 얼굴이 화면 속에서 떠다녔고 그 속에 본인의 모습은 없었다. 문득 전화를 들고 수진의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한참을 들여다보다 결국 끊어버렸다. 전화를 하면 안 될 것 같았다. 지금쯤 행복해야 할 딸에게. 엄마가 외롭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았다. 그건 이기적인 일이라고 선영은 스스로를 다그쳤다. 밤이 되자 방 안은 더욱 고요해졌다. 시계 초침 소리와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깊은 숨소리만이 남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운 선영은 천천히 이불을 끌어안았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며 딸이 떠난 집은 조금씩 선영의 일상에서 무게를 가져가기 시작했다. 해가 뜨기도 전 선영은 눈을 떴다. 늘 그렇듯 몸은 시간을 기억했다. 하지만 일어설 이유가 달라졌다. 예전 같았으면 수진 아침부터 챙겼을 시간인데 이젠 쌀 씻는 손길도 무거워졌다. 주방으로 나와 밥솥 뚜껑을 열다 말고 손을 멈췄다. 어차피 혼자 먹을 건데 굳이 밥을 할 필요가 있을까? 가스레인지에 미역국을 올려도 숟가락 하나만 식탁에 놓인다. 그릇 소리도 냄비 뚜껑도 유난히 크게 들리는 아침이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서려다 딸의 방문 앞에 멈춰섰다. 문 손잡이를 잡고 한참을 망설였다. 결국 천천히 문을 열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이불 위엔 아직 수진의 체온이 남은 듯했다. 책상엔 결혼식 전날까지도 보던 책이 그대로였고 화장대 위엔 향수병이 하나 남겨져 있었다. 선영은 그 병을 집어 코끝에 가져갔다. 익숙한 냄새였다. 수진이 외출 때마다 뿌리던 그 향. 그리고 그 순간 언제 떠날지 모르고 흘려보냈던 수많은 시간이 스쳐갔다. 어릴 땐 손 꼭 잡고 유치원 데려가던 날, 사춘기엔 문 쾅 닫고 들어가던 딸의 뒷모습, 그리고 어느 날엔 몰래 울던 아이의 어깨까지. 향수병을 내려놓고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레 앉았다. 작은 먼지가 떠오르며 햇살 속에 섞였다. 선영은 괜히 이불을 펴고 개면서 딸을 위해 무언가 하고 있다는 듯한 위안을 삼았다.
전화를 들고 수진의 번호를 또 눌렀다. 이번엔 벨이 2번 울렸다. 하지만 이내 끊었다. 지금쯤 신혼집에서 저녁 준비하고 있겠지. 시어머니 앞이라 긴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전화를 걸어. 목소리가 떨리면 안 된다. 엄마니까. 끝까지 단단해야 하니까. 방을 나와 문을 조심히 닫았다. 딸의 방이 아니라 지금은 아무도 없는 빈 방이라는 걸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스며든 은은한 향수 냄새는 아직 그대로였다. 거실로 나오면서 선영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이 집에서 나는 누구를 기다리며 살아야 할까요? 그 목소리는 작았고 슬펐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토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초인종 소리에 선영은 순간 몸을 일으켰다. 문을 열자 수진이 작은 손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엄마 잠깐 들렀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미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온 딸. 선영은 얼떨떨한 얼굴로 말없이 뒤따랐다. 거실 소파에 앉은 2사람 사이엔 이상한 거리감이 흘렀다. 딸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고 엄마는 주방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뭘 좀 먹을래? 아니요, 방금 밥 먹었어요. 잠시 후 선영은 뜬금없이 말했다. 근데 수진아, 신랑이랑 싸운 건 아니지? 딸은 얼굴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들른 건데. 그 말투가 낯설었다. 사소한 질문 하나에도 벽을 세우는 딸의 표정이 마치 남처럼 느껴졌다. 수지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랍을 열었다. 엄마, 여기 놔뒀던 체크카드 혹시 봤어요? 아, 그거? 청소하다가 지갑에 넣어뒀지. 정선영은 방으로 따라 들어가 지갑을 꺼내주었다. 고마워요. 딸은 짧게 인사하고 그대로 다시 거실로 나왔다. 자기 할 일만 하고 돌아서는 모습에 정선영의 마음이 쓸쓸하게 일렁였다. TV를 켜고 여기저기 채널을 둘러보더니 볼 프로그램이 없다며 수지는 가방을 챙겼다. 엄마, 이제 갈게요. 벌써 가니? 좀 더 있다 가지. 아니에요, 시댁 들르기로 했어요. 선영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현관문 앞에 선 딸은 신발을 신으며 말없이 한숨을 쉬었다. 연락 안 되면 또 뭐라 하시거든요. 그 말에 선영은 문득 물었다. 잘해주시니? 수지는 잠시 있다가 대답했다. 그냥 노력 중이에요. 짧고 애매한 대답이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 딸이 다녀간 집은 오히려 더 쓸쓸해졌다. 정선영은 거실 창 앞에 서서 딸이 타고 간 택시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그 안에 앉아있는 딸이 이젠 더 이상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거실로 돌아온 정선영은 조용히 딸의 방문을 열었다. 여전히 바람 한 점 없는 그 공간. 이불 위에 주저앉은 그녀는 이불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다. 이젠 엄마라고 부르기도 조심스러운 사람 같아요. 말이 끝나자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없는 슬픔이 더 깊게 스며들었다. 그건 익숙한 사람을 낯선 존재로 받아들이는 느린 이별 같았습니다. 일요일 오전 정선영은 거울 앞에 앉았다. 오랜만에 화장대를 열었다. 손에 잡히는 립스틱은 이미 유통기한을 지난 듯 건조했고 파우더 케이스엔 미세한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랜만에 들여다보니 낯설고도 쓸쓸한 인상이 비쳤다. 눈가주름은 깊어졌고 입꼬리는 무의식 중에 아래로 떨어져 있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혼잣말처럼 내뱉고는 조용히 화장솜을 들었다.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에 선크림이라도 발랐지만 얼굴에 닿는 손길이 어색했다. 딸의 결혼 이후 거울을 똑바로 본 적이 언제였더라. 선영은 천천히 머리빗을 들었다. 하얀 머리카락이 눈에 들었다. 갑자기 책장 아래에 있는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수진이 초등학생이던 시절 가족 사진을 인화해 두었던 것들이었다. 사진 속의 선영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활기찼다. 바닷가에서 튜브를 든 수진, 선글라스를 낀 채 해변을 걷는 자신. 그때는 웃고 있었다. 누구보다 크게,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하나씩 늘어놓았다. 그 속에 자신은 엄마이기 전에 한 여자였고 삶을 만끽하고 있었다. 딸을 위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내어준 시간이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아 있었다. 그 순간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떴다. 문화센터 개강 안내 문자. 예전엔 시간 없다는 핑계로 늘 지나쳤던 그것. 정선영은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자세히 읽기 시작했다. 자수 클래스, 사진교실, 오일 파스텔 취미반. 어느 하나도 특별할 건 없지만 그중 에세이 쓰기 반이라는 말에 눈길이 멈췄다. 예전엔 글 쓰는 걸 좋아했었다. 수진이 유치원 다닐 때 만든 동화책을 아직도 책장 어딘가에 두었을 정도로 잊고 있었지만 잃어버린 건 아니었다. 어쩌면 다시 꺼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써보고 싶었다. 정선영은 핸드폰을 들어 접수처 번호를 눌렀다. 신청하시겠어요? 상냥한 여성 상담원의 목소리에 그녀는 조심스레 대답했다. 네, 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거실 창을 열었다. 선선한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 바람 속에서 선영은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엄마보다는 다시 나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문화센터 건물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단정했다. 1층 로비에 들어서자 계단 옆에 놓인 작은 게시판에 에세이 초급반 -1000 모임 안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정선영은 무심코 목에 힘을 주며 문을 열었다. 교실 안은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이미 몇몇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낯선 사람들 틈에 앉는 건 오랜만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또래 여성이었고 가볍게 인사를 주고받으며 수첩을 꺼내고 있었다. 정선영은 조심스레 가방에서 볼펜과 노트를 꺼냈다. 한 장, 두 장 넘기며 낯선 종이 냄새에 마음을 진정시켰다. 첫 수업은 자기소개부터였다. 모두들 짧게 간단하게 이름과 온 이유를 말했다. 차례가 돌아오자 정선영은 작게 숨을 들이켰다. 저는 정선영이고요. 딸 시집 보내고 시간이 비어서 뭐라도 해보자 싶었어요. 말을 마치고 나니 조금 민망했다. 하지만 앞줄에 앉은 중년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애들 다 출가하고 나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서요. 그 말에 선영은 고개를 들었다. 어딘가 닮은 시선을 마주하니 자신만 외로운 게 아니라는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선생님은 가벼운 워밍업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냄새를 주제로 에세이를 써보자 했다. 정선영은 망설이다가 조용히 펜을 들었다. 딸의 방에서 나던 향수 냄새. 그 냄새는 아직 이불 속에 남아있고 가끔 문틈으로 새어나온다. 나는 그 냄새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냄새로 하루를 견딘다. 몇 줄 쓰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손끝이 기억하고 있던 감정들이 천천히 종이 위에 내려앉았다. 잊은 줄 알았던 언어들이 다시 그녀 안에서 살아났다. 수업이 끝나고 나갈 채비를 하던 중 아까 말을 걸었던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혹시 다음 주에 수업 끝나고 차 한잔 하실래요? 정선영은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누군가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밖으로 나오자 어느새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문화센터 앞 벤치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른 선영은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문자를 보냈다. 잘 지내지? 엄마는 오늘 글쓰기 수업 다녀왔어. 긴 문장은 부담스러울까 싶어 짧게 마무리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누르려다
끝에 한 문장을 덧붙였다. 보고 싶다. 그날 밤 선영은 오랜만에 알람을 맞추고 잤다. 내일은 글쓰기 노트를 더 예쁘게 꾸며볼 생각이었다. 혼자인 밤이 외롭지 않았던 건 참 오랜만의 일이었다. 주말 오후 선영은 딸아이의 방 정리를 다시 시작했다. 이불을 개고 커튼을 걷고 책상 위에 쌓인 잡동사니들을 천천히 옮겼다. 손끝에 먼지가 묻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이제는 이 방에 들어와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는 게 스스로도 신기했다. 서랍 아래쪽 평소엔 열지 않던 작은 칸이 눈에 띄었다. 무심코 열어보니 안쪽 깊숙한 곳에 수진이 쓰던 일기장이 있었다. 정선영은 조심스럽게 꺼내들었다. 붉은색 가죽 커버에 구겨진 포스트잇이 몇 장 삽입돼 있었다. 살짝 망설이다가 첫 장을 넘겼다. 2017년 5월 14일. 오늘 엄마한테 화를 냈다. 엄마는 나한테 늘 걱정이 많고 나는 그게 부담스럽다. 근데도 엄마가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그녀의 손이 멈췄다. 숨을 고르며 몇 장을 더 넘겼다. 고3 때 엄마가 매일 도시락 싸주던 새벽이 떠오른다. 힘들었을 텐데 웃으며 깨워주던 그 표정. 나는 지금 그런 엄마 얼굴을 잘 떠올릴 수가 없다. 어쩌면 내가 벌써 잊은 걸까? 정선영은 조용히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다. 딸의 마음을 몰랐던 건 아니었다. 그저 말하지 않았을 뿐 서로 닿지 못한 채 마음은 계속 어긋나고 있었다. 서랍 속에 또 다른 종이가 하나 더 들어있었다. 손글씨로 된 편지였다. 봉투도 없이 접힌 채 넣어둔 그 편지는 생각보다 오래전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21년 11월. 결혼 한 달 전. 엄마. 나 결혼 준비하면서 엄마 마음 잘 몰랐어요. 사실 무섭고 복잡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엄마랑 멀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내 옆에 없다는 상상을 할수록 가슴이 먹먹해요. 글씨가 흔들려 있었다. 중간중간 번진 글씨는 눈물인지 오래된 얼룩인지 분간이 안 됐다. 선영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동안 무심하다고만 여겼던 딸. 사실은 스스로도 버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말로 다하지 못한 사랑을 이런 방식으로 남겨두었던 것이다. 그날 밤 선영은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거기엔 수진이 어릴 적 그림 편지, 초등학교에서 받은 상장,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들이 소중히 보관돼 있었다. 그 위에 오늘 찾은 편지를 올려두며 정선영은 천천히 웃었다. 모든 건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 서랍 속의 추억들은 결국 언젠가는 다시 손끝에 닿는다고. 그렇게 믿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 선영은 시장에서 장을 봐왔다. 달걀 한 판과 두부 깻잎 한 봉지. 그리고 오랜만에 4번 연근과 도라지. 누가 먹는 것도 아닌데 습관처럼 반찬거리를 샀다. 하지만 오늘은 이유가 있었다. 문화센터에서 함께 수업 듣는 이정희 씨와 저녁을 함께 하기로 한 날이었다. 수업 끝나고 차를 몇 번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사이 자연스럽게 밥 한 끼 하자는 말이 오갔다. 정선영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이상하게 설렜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하는 기분이 생각보다 따뜻하고 설레는 일이었다. 밥은 미리 지어두었고 가지무침과 멸치볶음을 준비하면서 선영은 작은 그릇들을 꺼냈다. 예전에 수진이 쓰던 토끼 그림 그릇도 오랜만에 식탁 위에 올랐다. 이런 걸 왜 버리지 않고 두었는지 알 것 같았다. 이렇게 언젠가 다시 쓰게 될 줄은 몰랐지만 놓아주지 못했던 시간들은 결국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정희 씨는 손에 작은 떡 한 상자를 들고 들어섰다.
집이 참 따뜻하네요. 그 말 한마디에 선영의 가슴 어딘가가 울컥했다. 그 따뜻하다는 표현이 단순히 온도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식탁에 마주 앉아 두 사람은 반찬 맛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정희 씨는 자신이 딸과의 관계가 서먹하다고 했다. 같은 서울에 살아도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라고. 선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멀리 가지 않았는데 마음이 자꾸 멀어지더라고요. 정희 씨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딸이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선영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가끔은 편지를 써요. 보내진 않더라도요. 적다 보면 내 마음이 어땠는지 정리되더라고요. 그 말에 정희 씨는 작게 웃었다. 그럼 우리 다음 수업 때 서로 편지 하나씩 써볼래요? 딸에게 쓰는 편지.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식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정희 씨를 배웅하며 선영은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다. 그리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빈 그릇들을 바라보았다. 그 자리엔 대화가 남아 있었고 누군가와 나눴던 저녁의 온기가 머물고 있었다. 불 켜진 부엌이 오랜만에 따뜻해 보였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밤이었다. 딸이 떠난 이후 처음으로 다시 저녁이 저녁다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던 날 선영은 작은 편지지를 꺼냈다. 지난주 수업에서 정희 씨와 약속했던 딸에게 쓰는 편지를 드디어 써보려는 참이었다. 처음에는 몇 번이나 머뭇거렸다.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몰라. 몇 줄을 쓰고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문득 딸이 남긴 편지 한 구절이 떠올랐다. 엄마가 내 옆에 없다는 상상을 할수록 가슴이 먹먹해요. 선영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다시 펜을 들었다. 수진아, 엄마는 너 없는 집에 아직도 적응 중이야. 처음엔 내 빈 방문을 매일 열었다가 닫기를 반복했단다. 그러다 이젠 내 흔적이 남아있는 그 방이 엄마에겐 하나의 위로가 되었어. 편지를 써내려갈수록 가슴 속에 얹혀있던 말들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한다는 말을 이제는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뒤 편지를 핸드폰으로 찍어 수진에게 보냈다. 보내고 나서 괜히 마음이 조마조마했지만 늦은 저녁 답장이 도착했다. 엄마 편지 읽고 많이 울었어요. 저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같이 산책도 하고 저녁 먹어요. 선영은 핸드폰을 가슴에 꼭 안았다. 이렇게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도 감사했다. 그 주말 수지는 장을 한가득 봐서 왔다. 도라지와 고사리, 연근까지. 둘은 나란히 부엌에 서서 칼질하고 조물조물 무치며 예전처럼 대화를 나눴다. 웃음도 짧은 침묵도 이젠 어색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뒤 수진이 먼저 말했다. 엄마, 나 이 방에 오면 이상하게 편해요. 향도 그대로고 이불도 그대로네요. 정선영은 미소 지었다. 내가 오면 언제든 쉴 수 있게. 그대로 두고 싶었다. 그날 밤 수지는 방에 불을 켜둔 채 소파에서 엄마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선영은 텔레비전을 보며 딸의 머리를 천천히 쓸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했다. 겨울밤은 길었지만 방 안은 따뜻했고 그 온도는 다시금 선영을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